안녕하세요. 최현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강조드린 농지연금의 어떤 장점 중에서 예를 들면 상가의 월세라든가 주택연금은 1억 원을 통해서 평생 월 30만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 비해서 농지연금은 사실은 무자본으로도 월 30만 원 또는 그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어, 많이들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그 농지연금은 자기 자본이 없어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주택연금이나 다른 연금에 비해서 그 수령액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빨리 그 농지연금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강조하는 그 이유는 이 너무나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꼭 잘 활용하셔가지고 나 자신이나 나의 어떤 부모님들의 노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저희 회원님들께는 정리를 해드리는 연금에 대해서 각 연금의 종류와 장단점, 그리고 각 연금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연금은 크게는 이제 공적연금하고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은 아니고, 거기에 추가로 주택연금 정도까지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추가로 사실은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개인연금인데 부동산형이라고 명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연금도 그 안에 포함이 될 수 있을 텐데 주택연금 말고도 이 농지연금, 그다음에 산지연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농지연금이 좋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데 다른 연금 같은 경우에는 사전 납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연금을 타기 위해서는 일정액의 뭐 금액을 사전에 뭐 젊었을 때 일을 하면서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납부한 금액 플러스 알파를 우리가 65세 또는 55세 이후에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바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도 마찬가지죠. 회사를 다녀야만 받을 수 있는 거지만 회사에서 다니고 있는 기간 동안에 그 일정액을 퇴직연금으로 쌓아주는 거죠. 개인연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본이 없으면 개인연금 준비를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농지연금은 자기 자본이 없어도 연금을 탈 수 있고 그 연금액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도 요즘에 준비를 많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차이는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자 하고요. 산지연금 자체도 현재 기준으로는 굉장히 좋을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게 우리가 보유한 산지 또는 임야가 산지연금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은 이 출구가 없는 그런 엄청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금 제도들 안에서 가장 최고의 연금이 농지연금이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 주택연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내가 만약에 현금 1억 원이 있다면, 1억 원을 맡긴다면 얼마만큼의 연금을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지 그 문제이기 때문에 주택연금의 주택 가격대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면 이거는 지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제시한 표인데 주택 가격이 1억 원에서부터 12억 원까지, 그러니까 공시가 기준으로 12억 원까지 이내에서 우리가 주택연금은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12억 원까지의 한도 내에서 50세부터 75세까지 5세 기준으로 얼마만큼의 금액을 매월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낸 표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가장 관심이 있는 1억 원이라고 한다면 1억 원 같은 경우에는 50세에는 11만 원, 평생 또 11만 원 받는 거죠. 60세에는 20만 원. 우리가 농지연금은 60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주택연금도 60세부터는 2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거고
70세가 되어야 3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지연금과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1억 원의 가치가 있을 때 60세는 20만 원, 70대가 되어야 3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노후 생활을 하는데 적정한 부부 기준으로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한다면 월 300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월 300 정도를 받을 수 있으려면 이것도 70세부터이긴 하지만 12억 원의 주택 담보 가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사실은 농지연금과 비교해서는 너무나 큰 감정가가 필요한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그런 주택연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농지연금이 없다면 그래도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을 만약에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저는 당연히 주택연금이 아니라 농지연금을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수령액 자체가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지연금은 8억 원에서 9억 원 사이 이 구간 안에 있다면은 월 300 정도를 60세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그 다음에 주택에 비해서 농지는 토지 경매 시장에서 5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기회도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가 앞으로 나의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상가의 월세랑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퇴직을 하게 되면은 그 퇴직금을 가지고 상가의 월세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저는 뭐 거의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투자 방법 또는 노후 대비 방법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예를 들어봤습니다. 이거는 한국부동산원에서 2021년도부터 23년도까지의 전국의 상가 유형별 연간 투자 수익률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지금 22년도까지는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약간 5% 정도 수준에서 받았죠. 근데 23년도에는 3% 정도 수준. 그 다음에 서울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서울은 이제 땅값도 비싸고 그 다음에 월 임대료도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약 한 2% 정도 수준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는 한 2에서 4%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내가 1억이 있다면은 3% 정도인 3천만 원을 연에 받을 수 있고 이거를 12개월로 나누면 약간 크게 잡아도 한 30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매년 30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매월 크게 잡아도 3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만약에 1억이 있다면 월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상가 월세에서는 나오는 평균적인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받으려면 70세부터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주택연금의 수익률은 상가 수익률보다 오히려 더 낮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농지연금은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한 가지 예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 며칠 전에 올린 영상에 있는 그 토지인데 이거는 이미 낙찰이 됐습니다. 10월 29일에 이제 낙찰이 됐지만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1억 1,300 정도의 감정가를 가지고 있는데 최저가가 감정가 24%인 2,7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는 물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3천만 원 정도로 만약에 받았다고 한다면 초기 자본은 사실은 처음에는 이 낙찰가의 20%인 한 6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이 농지를 보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얼마만큼의 연금이 있는지를 볼 건데 이 농지 자체는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토지 분석을 잘 해보고 그 다음에 이 토지 이용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분석을 해보면 이 농지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지속적으로 이 농지의 가치는 우상향했던 그런 위치에 있는 농지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농지인데 이 농지는 지금 어떻게 보면 맹지입니다. 지속도상으로는 맹지인데 이 보면은 이 토지인데 이 토지이죠. 이 토지인데 이 인접해 있는 토지가 지목이 유지이고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하얗게 표시된 부분이 바로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도로에 접해 있는 농지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농지연금에 활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농지연금에서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진입로 또는 농기계 진출입이 가능한 농지여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농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진입로나 아니면은 토지 자체의 측면에서는 농지연금에 던지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농사도 잘 짓고 있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농지이고, 토지 이용 계획에서 여러 가지 법률상에서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촉을 하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주변 지역은 굉장히 뭔가의 지구 단위 계획이 많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 농지 자체에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지구 단위 계획이 잡혀 있는 농지는 농지연금에 신청할 수 없지만, 이 농지 같은 경우에는 해당 농지는 지구 단위 계획에 잡혀 있지 않고 그 주변 지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농지의 앞으로의 가치는 점점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어떻게 보면 농지연금을 신청하기에는 굉장히 좋을 수 있는 그런 농지죠. 그래서 이 농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60세 이상부터 우리가 농지연금을 신청한다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1억 1,300 정도 되는 감정가에서 한 90% 정도인 이 1억 정도를 농지평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기준 나이 60세부터 우리가 농지를 연금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수시인출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낙찰가를 한 3천만 원 정도 또는 2천 아까 500만 원 정도라고 2,700만 원 정도라고 봤기 때문에 그 정도라고 우리가 그 정도로 낙찰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시인출형 같은 경우에는 수시인출금으로 2,5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대출 원금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거의 대부분 상환한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수시인출형이 그때도 남아 있느냐 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사실 올해의 2분기에는 수시인출형이 거의 닫혀져 있는데, 예산의 문제로. 그러나 내년 초에 만약에 신청한다면 이 부분은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00만 원 정도의 대출금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갚고 나머지 24만 8천 원 정도를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이야기는 무자본으로 25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주택연금은 1억 원이 있다면 70세가 되어야 3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 농지를 가지고 70대 때 농지 평가 금액은 똑같고 1억 2천, 1억 200만 원이라고 봤을 때 70대부터 받는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 농지를에 대한 연금은 압축해서 큰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수시 인출금으로 2,800만 원, 사실은 이게 거의 대출금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대출금을 상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가 31만 2천 원, 그러니까 3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낙찰받은 금액을 전부 다 그러니까 낙찰받은 금액 전체를 다 대출로 상환하고, 그러니까 수시 인출형으로 이 대출을 상환을 하고 그 다음에 남은 금액 31만 원을 평생 동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자본으로 31만 원을 평생 동안 받는다는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농지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농지를 만약에 우리가 농지연금에 신청한다면 그렇다면은 무자본으로도 3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이걸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조금 더 큰 농지라면은 200만 원 정도를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 게 가능해집니다. 무자본으로.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토지 경매를 이용한 농지연금 준비를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저는 다른 연금도 준비는 하고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농지연금은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본이 없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금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관건은
이렇게 30% 언더로 30% 이하로 떨어지는 이런 물건을 사실은 문제가 있는 물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물건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리고 실제로 낙찰을 받아서 농사를 지어가면서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스스로 하기 좀 어렵다면은 저에게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같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좀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하고 주위 분들에게도 많이들 이야기를 해주셔서 농지연금에는 꼭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